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나선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들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유튜브 방송 매블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가게 된다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누굴 지지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열심히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중에 누구한테 표줄 것 같아? 만약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해도 당원들은 비명계 주자가 아니라 언론과 평론가 예측밖에 있던 친명계 인사들을 지지할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김경수, 임종석 등 비명계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대권 도전 자체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하는데 최근 반 이상 기회를 날렸다며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다른 직업을 모색해보는 게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등을 비판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 분개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김 지사를 밀어서 된 것 아니냐며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은 거듭 이 대표를 겨냥해 날선글을 올리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대표가 애쓰는 걸 알지만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지지층만 보고 가지 말고 정권 교체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직생의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가 불출마를 결단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선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복당을 신청하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최근에 임종석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표에 아첨하는 사람으로는 한 표도 못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주류, 비명계들이 몸풀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김경수, 김부겸, 그 다음에 김동연, 그리고 임종석, 최근에 이 비명계들, 김두관을 비롯해서 비명계들이 서서히 몸풀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대권 가도에 발을 들이미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임종석의 이 한마디 말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전 의원이 9일날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면서 저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저격하고 나섰고요. 조기 대선 열차가 다가오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비주류 주자들의 몸풀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임종석은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통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 주인의식을 갖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이견을 내는 이들을 향해서 자당 흔들기로 언론을 타는 것은 정치인이 망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찍어 노리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연일 당내 통합을 강조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임종석을 비롯해 최근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담내, 김두관,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잠룡들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앞다퉈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거듭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면은
이에 대비해 미리 존재감을 쌓으려는 행보로 이해가 될 수 있죠.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게임 끝나지만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은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비주류로서는 골대까지 드리블이라도 하고 있어야 슛을 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다만 이 대표를 둘러싼 군소주의자들의 행보는 제각각이다. 이야기해서 이제 최근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픔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재명 체제를 직격했던 김경수 지사는 복당 신청이 7일날 되고 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헌신하겠다고 강약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이 임종석의 의견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아첨하는 사람은 한 표도 못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서 주변에서 칭찬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모두 아첨꾼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런 아첨하는 걸로 한 표도 못 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재명 일극체제, 사당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모든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주변에서 이재명을 대표로 강력하게 미는 사람들을 모두 아첨꾼으로 아첨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받아서 한 표도 못 보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일극체제로 안 되고 다극체제로, 그러니까 이재명 외에도 김경수, 또 자기와 같은 김종석,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이런 잠룡들의 비판 이런 거를 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정도 그렇고요. 고민정도 최근에 당내가 시끄러워야 여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결국에는 그게 인기를 얻어서 민주당이 결국 승리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임종석도 그렇고 고민정의도 그렇고 비명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입지를 차지하고 뭔가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력하고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깨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야 되느냐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포커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음 기회를 다음 주자인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이죠.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노리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낼 게 아니라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이런 강력한 팬덤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 정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자기 혼자 민주당 중심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이 당대표를 결정하고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결정하고 모든 선거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 과정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의 결정권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을 끌어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총선 결과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로 인해서 다 참여를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당원들이 늘어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심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의 기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아직도 이들은 옛날 생각으로 시대가 달라지고 바뀌었는데 옛날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 정신은 이재명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 목에 칼을 맞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이번 계엄 비상 상황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 하고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그냥 뭐 어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혼자 권력을 쥐고 먹으려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입니까? 다 뭐 이재명을 조조화로 만들어가지고 조조 주변에 아첨하는 아첨꾼들만 모였다. 아첨하는 사람으로 한 표도 못 번다. 그 말 자체는 맞지만은 이재명이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이걸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의 민주당의 최고 의원들이나 대다수의 선량한 그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뭐 이재명에게 아첨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아첨을 들어줄 사람입니까? 그 아첨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아첨을 해서 나를 찬양해 주니까 윤석열이처럼 나를 찬양해 주니까 이재명이 거기에 뻑가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재명 대표 아첨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최고위원들 면면을 한번 활동하는 면면을 보세요. 뭐 그 주변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한준호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 또 그 최고위원들 다 활동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이재명을 리더십을 존중하고 이재명의 리더십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재명이 그만큼 강력한 또 행정 능력과 또 결단력과 그리고 연설도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상황 판단에 빠르고 결정을 잘하고 민주당원들이나 정말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를 억가를 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권력의 뭐 윤석열이나 이 국민의힘과 같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심으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민주당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금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꾸 이재명이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흔든다. 이재명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뭐 이재명 혼자서 모든 거를 일사불란하게 막 지시하고 혼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꾸 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아첨꾼으로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내분이 일어나는 거고 지난 대선에서 뭐 이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마치 이재명이 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뭡니까? 국민들이 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얼마나 많은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의 아첨하는 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오죽하면 윤석열을 지지를 했고 그래서 많이 표심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간발의 차로 질 만큼 많은 지지율을 오히려 회복했고 그 모든 책임이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으로 정말 깜도 안 되는 것을 윤석열 김건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또 뭐
예, 추미애하고 논란이 있을 때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서 잘못했던 세력들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주변에 있는 딸랑이들 아닙니까? 오히려 아창꾼은 문재인의 아창꾼은 이 임종석이고 지들이 잘못한 거를 모르고 지난 대선에서 왜 졌느냐? 이재명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문재인과 부동산 정책 김현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잡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말아먹은 겁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문재인이 실정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고 국민의힘을 택한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간발의 차로 졌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낙연이라고 지난 총선에서 떠나간 사람들 이재명을 자꾸 욕하고 이재명이 검찰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 가결시켜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재명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반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을 싫어하고 끌어내리려는 이낙연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이런 탄핵 전국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옆에서 지방방송을 키우면서 이렇게 문제를 불꽃을 일으키는 이 임종석과 김경수 그 다음에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이런 잠룡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임종석의 의견이 오르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얼마 전에 보세요. 자, 얼마 전에 만나서 이렇게 문재인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되자고 찾아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환호를 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 만 자체는 맞죠. 이재명이 이들을 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자꾸 문제를 키우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이들을 싫어하는데 이게 포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용이 되려면은 이렇게 임종석처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만 바라보면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들 스스로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어쨌거나 민주당원의 대다수의 당심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나와도 되지 않는데 여론의 관심을 이미 끌려고 이렇게 당내 경선 거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대세는 끝난 거예요. 벚꽃 대선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대법원까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뭉쳐야 된다. 지방방송 끄고 강력하게 뭉쳐야 되고 당원들의 뜻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다. 지난 총선에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친명 반명 이게 아니라 친민주당밖에 없다. 우리는 이재명의 뜻이 민주당의 뜻이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쳐야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야 지금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비명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에 더 한 표라도 얻게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욕하고 나간 사람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패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이재명은 싫다. 차라리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 겁니다. 진 거는 이재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과 이 수박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나게 표를 말아먹었던 거를 이재명은 잘못한 게 아니고 대선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졌지만은 엄청나게 질 표차를 이재명이 많이 끌어올린 공로를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엄청나게 진 것처럼 이렇게 잘못 둔갑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 이 판세를 잘 못 읽거나 아니면은 자꾸 문재인과 자기 당시의 이 실세들이 잘못이 없고 자꾸 이재명과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왜곡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민주당원들이 싫어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을 어느 민주당원들이 저 같은 사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뻔히 아는데 전직 수석 비서실장과 전직 그 정권의 실세를 가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뻘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이러니까 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당원들의 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 비판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쳐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놈아들의 주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심들도 공감하지 못해요. 그냥 일부 친문 세력들 그리고 뭐 전에 친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비판을 하고 있지 사실 이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모르고 있다.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냥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김대중 시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김대중 시대의 김대중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김대중이 민주당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맞서 싸워가지고 김대중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자꾸 김대중 사당환이 김대중 일극체제로는 위험하다느니 빨갱이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공감하겠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당시에는 노무현이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을 까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 이미 대통령 5년을 해먹었어요. 그랬으면 그걸로 또 끝나고 지금 시대는 이재명 시대란 말이에요. 이재명 시대. 지금 다극체제 뭐 이런 거를 한가하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계엄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상한 상황에서 이런 정말 다극체제니 뭐 관심도니 이런 거를 한가하게 이야기할 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민정이처럼 임종석이처럼 이런 한간 뻘소리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상체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내란을 결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극체제고 다극체제고 그게 뭐가 나와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에 이 정말 칼을 맞아가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고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첨꾼이다. 아첨하는 사람으로 한 표도 못 얻는다. 이런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는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정말. 임종석이 지금 80년대 뭐 무슨 지금
군사정권 시대에 투쟁하던 그런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판세를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원들의 당심과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교통정리해 주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이견을 달거나 하면은 이건 민주당원들을 배신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정봉주 의원이 1위를 달리다가 최고위원 후보 1위를 달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뼈도 못 추리고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당심인데 그걸 보고도 이런 이딴 뻘소리를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 내란 계엄 사태 때 임종석이나 이 수박들이 뭐를 얼마나 했길래 지들이 뭐 목숨 걸고 싸웠나요? 뭘 얼마나 했길래 이런 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타개하고 민주당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지금 재판을 받고 헌재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게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었으면은 감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계엄 상황이 됐으면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종석과 고민정, 김부겸,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그 의회 후보들 자꾸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끌어내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뭐 다국화니 이런 뻘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은 정말 이 민주당원들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임종석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오판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시대 정신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많은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더 숫자가 더 늘었는가? 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하는가?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시대가 아니에요. 문재인 시대는 이미 갔어요. 새로운 시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거기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것인가, 더 키울 것인가, 더 한편라도 얻어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올바른 언어를, 올바른 멘트를 해야지 이렇게 빗나간 목표에서 한참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이런 뻘소리를 저격해가지고 뻘소리를 했다가는 임종석은 또 제2의 정봉주 꼴이 난다. 그러니까 임종석 발언 조심하고 뉴스와가 이야기하는 그 예측한 것이 지금까지 거의 틀린 것이 없어요. 거의 정확합니다. 저는 국민의 눈에서 일반 보통의 국민의 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양심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와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옳을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정치적인 판세에서. 임종석 그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하지 말고 빨리 사과하고 뉴스와가 이야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 내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사과드린다. 본인은 그게 아니다. 민주당을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한 표라도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쪽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임종석이 살아나는 거지, 가치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말 수준 이하죠. 그 자기가 대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봉주처럼 무시를 당할 것인가는 임종석의 앞으로 언행과 말과 행동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임종석이 하루빨리 올바로 판세를 뒤집고 오판을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또 구독,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